헬리콥터 굉음이 카리브해 상공을 가르는 순간 무장한 FBI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거대한 유조선으로 급강하합니다. 총을 겨눈 채 조타실로 돌진하는 미군 특수부대.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벌인 실제 작전입니다. 110만 배럴?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미군에게 납포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납포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도대체 카리브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 정세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현지 시간 오전 베네수엘라 연안 공해상에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를 주축으로 FBI, 국토안보수사국, 그리고 국방부 지원을 받은 연합 작전팀이 아시아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전격 납포했습니다. 선박의 이름은 스키퍼호. 과거 아디사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유조선은 이미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던 선박입니다.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말이죠.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의 작전 장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조타실을 장악하는 모습.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백악관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아주 큰 유조선입니다. 사실 역대 가장 큰 납포 작전입니다. 그는 선박에 실린 원유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트럼프는 이것을 역대 최대 납포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원유를 땅속에 묻어두고 있죠.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자원이 오히려 베네수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유 수익에만 의존하다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현재 베네수엘라를 이끄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미국은 그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재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원유를 팔까요? 바로 그림자 거래입니다. 유령 회사들이 비밀스러운 지역에 등록되어 중개 역할을 합니다. 유령 유조선이라 불리는 선박들은 위치 추적 장치를 꺼놓고 항해합니다. 공해상에서 화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싣고 최종 목적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번에 납포된 스키퍼호도 바로 이런 유령 유조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유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걸까요? 그 배후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국제시장에서 배제된 베네수엘라는 생산한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말이죠. 중국 정유 업체들은 이를 통해 값싼 원유를 확보하고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을 얻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버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중국과의 원유 거래 덕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번 초강수입니다. 유조선 납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을 향한 명확한 경고입니다. 우리 눈을 피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카리브해의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만 상공을 비행했죠.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가장 근접한 사례입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조선 납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62.21달러로 0.4% 상승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도 배럴당 58.46달러로 0.4% 올랐습니다. 겨우 0.4%인데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1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으로 이 원유가 시장에서 완전히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1억 배럴입니다. 100만 배럴은 그중 1%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석유 시장은 아주 작은 수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트럼프가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시장은 이를 추가 납포 작전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카리브해가 불안정해지면 원유 수송이 위험해진다.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유가를 밀어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택시비, 버스비, 택배비,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야채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야채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도 기름으로 난방을 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두로 대통령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조선이 납포된 바로 그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유조선 납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한 도전장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미 제국의 이를 부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집권 여당만이 베네수엘라와 남미, 카리브해의 평화와 안정,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흥미로운 타이밍도 있습니다. 유조선 납포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베네수엘라를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고 결국 본인은 직접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딸이 대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미국은 마차도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두로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죠. 이번 유조선 납포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기도 합니다. 너의 경제 생명줄을 우리가 쥐고 있다. 굴복하든지 무너지든지 선택하라. 그런데 과연 이 압박이 효과가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지만 독재 정권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두로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 제국주의의 탓으로 돌립니다. 실제로 제재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으니 그의 말이 일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오히려 정권과 연결된 부패한 중개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그림자 경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돈은 다시 정권 유지에 사용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를 그들이 채운 것이죠. 과거 미국은 일부 제재를 완화해 석유회사 쉐브론에게 베네수엘라 내 원유 생산과 수출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근과 채찍 전략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오직 채찍만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마두로 정권의 붕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극대화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부가 마두로를 버리고 야권에 협력하는 것이죠.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원유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어 유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장기 대치. 마두로가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지만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의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협상.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두로의 퇴진입니다. 만약 마두로가 권력 이양을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가 완화되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공급이 증가, 유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 비축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에 대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석유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번 사건을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재집권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국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는 바로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국제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가차없이 대응한다. 이것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자동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리브해에서 일어난 한 척의 유조선 납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대결, 미국과 중국의 경쟁, 석유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역대 최대 납포라는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힘의 논리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시대, 경제 제재가 무기가 되는 시대, 동맹보다 이익이 우선 시되는 시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에너지든 기술이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나친 강경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국제 정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